이게 7월 22일에 아카이브에 올라온 논문인데 이런 화학식이 공개가 됐어요. 여기 있는 원소들이 뭐 납, 구리, 인, 산소 뭐 이렇게 흔한 원소들이고 제조 방법도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연구원들이 너도 나도 다 이제 해보고 있는 상황이죠. 문제는 이게 그 떡밥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지만 그냥 초전도체가 아니고 상운상합의 초전도체이기 때문에 이제 되면 정말 초대박인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디선가 이 초전도체를 클릭을 하고 추천 영상으로 보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전도체 현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어디다 써먹는지 이거를 또 말씀드리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변리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특허 측면에서 제가 이제 볼 때 문제가 몇 개 있어요. 이제 이걸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 논문이 발표되고 나서 고려대가 인류를 구원했다. 역시 한국은 고려대지 뭐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초전도 물질 개발이라는 연구 과제를 수행한 곳이 이 고려대고요. 이 과제의 연구 책임자가 이 권영환이라는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 논문의 공저자가 이제 권영환 교수님이기 때문에 고려대의 연구 실적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그 연구 과제의 결과물인 상온상합의 그 화합물에 대한 특허인데 여기 보시면 이 권영환이라는 분이 이제 발명자로 떡하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출원인에 고려대가 없죠. 퀀텀 에너지만 들어가 있고 고려대가 이제 쏙 빠진 상태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고려대 없는 고려대 특허인 상황인데 이런 거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연구원이 삼성전자 다니면서 다른 회사의 아이디어를 준 것과 이제 동일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학교가 이런 것 자체, 그러니까 다른 기업과 협업하는 거를 금지하는 건 아니고 이제 오히려 장려를 하지만 다만 이제 대학의 특허, 이제 발명을 완성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대학이 그 지분을 가져가게 되죠. 근데 지금 출원인에 고려대가 없단 말이에요. 아마 이분이 고려대에 신고를 안 한 상태인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고려대가 알 수 있는, 이제 고려대가 모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내놓으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제 아마 발명자가 이제 3명이기 때문에 한 3분의 1 정도를 이제 가져가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퀀텀 에너지가 이제 이걸 거부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소송감이죠. 아마 이제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퀀텀 에너지가 지금 들고 있는 특허가 이제 총 6개인데 이 중에 사실 뭐 요것만 보면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특허는 사실 내용이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얘기가 나온 LK99하고는 좀 물질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볼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중복되는 이 내용들도 사실은 여기에 이제 좀 들어가 있어요. 일부가. 그래서 그냥 이것만 보면 된다. 제가 보기엔. 뭐 내용을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연도에 빨간색을 이제 표시를 해놨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날짜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전략에 관한 문제라서 뭐 정답이 없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거는 논문 공개가 이제 좀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특허의 수명이 무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장 20년인데 이게 출원일부터 기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2042년이 되면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수명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죠. 그럼 이 퀀텀 에너지랑 고려대는 특허로 로열티를 받을 생각일 거라 이게 하루하루가 다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 특허 출원하자마자 논문 발표를 하면서 마케팅을 시작을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벌써 1년을 까먹었죠. 물론 이제 이런 생각도 가능은 해요. 아직 이론도 밝혀내지 않았고 제조 공정도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괜히 빨리 발표했다가 이게 죽 서서 개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LK99가 진짜다 찐이다 그러면은 공정 개발하고 이론 연구하면서 시간 보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런 제조 공정 특허 같은 경우는요. 이 물질 자체가 상업성이 있다면은 이런 대규모 생산 시설과 이제 수많은 연구원들을 거느린 글로벌 케미컬 기업들이 이제 이걸 훨씬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물질 자체가 대박이라면 이걸 파는 족족 돈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알아서 개발을 한다는 거죠. 반대로 저런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못 찾는다면 자기도 못 찾는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퀀텀 에너지라는 것도 결국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이 한계가 있어서 이런 세세한 공정까지 찾아서 실현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허의 수명이 줄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상용화를 하려면 이제 공개를 해서 도움을 받는 게 이제 맞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공정 개발해서 그 사람이 이 공정 특허를 가져가게 되면 이거 남 좋은 일 아니냐, 아이디어만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제조 공정 특허는요, 이 백날 갖고 있어봤자 이 물질 특허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장땡이면은 이거는 38 광땡이에요. 절대 못 이긴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제조 공정 특허를 통해서 물건을 만들게 되면 그 물건이
딱 하고 나오는 순간 이 물질 특허권자의 특허를 침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퀀텀 에너지는 가만히 있어도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줄 서서 도장 받아 오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다 로얄티 내줄 이제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만 완벽하다면 바로 공개를 해도 오히려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 요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초전도체의 원리를 찾는다? 그러니까 이제 원리 몰라도요, 특허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노벨상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원리를 찾아내면 노벨상을 하나 더 받겠지만, 그런 연구를 하는 와중에도 시간은 간다. 특허의 수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스타트업 수준에서는 이 물질 특허만 완벽하게 구비를 한다면 바로 논문 공개하고 발표하고 마케팅을 시작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다가 제 생각이고요. 어찌됐든 여기까지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시나리오예요. 이거는 그 논문이 발표되고 나서 이 퀀텀 에너지의 한 연구원분하고 영국의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이 언론사에서 문의를 한 게, 아니 이 초전도체라면은 이렇게 부상이 돼야 되는데 이건 왜 이렇게 뜨다 말았냐, 요거를 질문을 했던 거죠. 근데 이쪽 연구원분의 말은 이 샘플이 퍼펙트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슈퍼컨덕티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어찌됐든 이거는 연구원분도 이 샘플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상태라서, 이걸 보면서 뭐 저도 사실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물론 이쪽 전공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검증을 할 수는 없지만 정황을 놓고 보면은 이거는 샘플만 완벽하게 만들면 그냥 전 세계에 뿌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레시피만 완벽해도 그냥 레시피만 알려주면 되는데, 지금 샘플은 당연히 못 돌리고 있고 레시피도 뭔가 불안정해서 뭐 만든 사람도 있고 못 만든 사람도 있고, 심지어 납하고 구리로 합성했는데도 전기가 전혀 안 통한다, 뭐 이런 이제 황당한 얘기를 하는 연구소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야 이거 뭐 떡밥이네 하고서는 무시하려고 그랬는데, 또 그럴 때마다 아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거 뭔가 있는 것 같다, 일부지만 초전도체의 특성이 보인다, 뭐 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접었다 다시 봤다 접었다 다시 봤다 계속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뭐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최악은 아니고요, 아마 이제 최선 다음에 차선 정도는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초전도 현상을 부분적으로 일으키는 이 샘플이 사실 LK99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상온 초전도 물질이 분명히 여기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이 논문에 있는 공정으로 만들어지는 LK99는 오히려 불순물이고, 진짜 초전도 효과를 일으키는 물질은 이제 아주 극미량의 다른 화합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극미량이고 뭐 방사성 원소처럼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서 우리가 눈치를 못 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착각을 할 수도 있는 상태라는 거죠. 실제로 이 1986년 당시에 물리학자들이라면 하나씩 들고 있던 게 이 음극성관이었는데, 이게 원리상 아마 다 액선이 나오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음극성관이 개발되고 액선이 발견되기, 그러니까 27년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액선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액선을 발견한 렌트겐하고 이 원리를 규명한 러더포드는 이제 노벨상을 탔는데, 정작 이 음극성관을 만든 분은 이제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몰랐으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이 퀀텀 에너지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혹시 퀀텀 에너지가 이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모르고 있는 상태라면, 그리고 그게 LK99가 아니라면 순수한 원인 물질을 이제 모르는 거고, 대상을 모르니까 뭐 추출도 못하고, 그럼 이제 샘플도 못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다 꼬여버리기 때문에 원리도 안 맞고 뭐 공정도 이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거의 이제 2년 가까이 논문 발표가 미뤄진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면 그 특허 출원은 돼 있지만 전혀 엉뚱한 물질을 기재해 놓은 거기 때문에 특허도 이제 등록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물론 퀀텀 에너지 입장에서는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긴 한데, 그래도 초전도 물질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단순한 이제 테스트 오류보다는 훨씬 나은 거니까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